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여러분들과 인력 관리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원칙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력서 낸 걸 가지고 상호간에 통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평가한다? 상대방 친구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면서 뭘 한다? 이 사람과 과연 내가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돼요. 자, 그런 면접을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자, 그러면 자, 영주 아니 저 좀 송이 송이는 사람을 뽑을 때 어떤 면을 보고 뽑을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 뭐 아무런 생각이 없어. 어? 인성. 그럼 인성을 어떻게 봐야 돼? 인상을 봐야 돼? 분위기를 봐야 돼. 어떤 분위기? 관상을 봐. 대단하네. 수상은 안 봐. 자, 이랬는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다 맞아요. 맞는데 100%다 알 수는 없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력서를 받고 그걸 통해서 과거를 유추해 본단 말이야. 그러면서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을 보면서 이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그 다음에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본다는 거. 그러면서 뭘 해요? 그러면서 같이 뭐 3개월 정도 수습이라든지 아니면 뭘 해요? 뭐 간단한 뭐 한 2, 3일 정도 테스트 형태로 같이 생활을 해보면서 판단을 한다는 거.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다? 우리는 뭐다? 우리는 뭐? 외식이잖아. 외식이다 보니까 어떤 면들을 봐야 돼? 어떤 면들을 봐야 될까? 외식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업무를 하면서 사람들 간에 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송이야, 아시겠어요? 자, 송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떤 면도 필요하다? 협동적인 면도 필요하겠지. 자, 외식의 특성에서 우리가 수업을 했는데 어떤 특징이 있다? 특징이 있다? 인력을 많이 사용해야 되잖아. 오케이? 그렇다 보니까 협동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 한 사람은 주방에서 하고 한 사람은 바깥에서 서로 호흡이 맞아야 되겠지. 또 외식업이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게 어떤 능력도 있으면 좋겠다. 서비스 성향이 좀 더 많으면 좋겠지. 오케이? 맞아요, 안 맞아요? 다른 데보다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은 어느 정도 좀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좀 힘이 들잖아. 그래서 어떤 면, 이 사람을 봤을 때 체력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힘이 드니까. 조금 힘들어가지고 또 못한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또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 외에 뭐 또 기본적인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뭐 관련된 자격증이나 맞잖아, 그지? 자기가 가는 계통이 뭐 커피나 베이커리 같은 경우 뭐 빵 자격이나 쿠키나 제빵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유리할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은 기본이지만 이런 능력들, 협동하는 능력, 그 다음에 어떤 능력? 체력적인 능력, 그 다음에 서비스적인 능력, 이런 거. 거기다가 여러분들 같이 좀 더 유능한 친구들은 어떤 것까지 더 봐야 돼? 장래에 리더십이 있어서 우리 회사를 중추적으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자,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 사람, 진짜 사람 중에 뭐 많은 사람, 말 많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혹하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친구 있네. 누군데? 그래.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 그런 친구는 어떻게 될까? 뽑아놓으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막말로 그냥 심한 얘기로 뒤통수 때린다 하잖아. 자, 뒤통수 한 번씩 당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괜찮아. 질문 안 할게요. 뒤통수 당해본 사람 없나? 그럼 지가 뒤통수 때렸나? 많이 당해봤네. 자, 예를 들면 어떤 거야? 예를 들면 믿었던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믿었던 선배 돈 빌려줬는데, 후배 돈 빌려줬는데 어떻게 해? 갚아준다 해놔놓고 안 갚아준다든지 뭐 들고 튀었다든지, 오케이? 그런 것들. 그럼 어떻게 될까? 믿고 투자를 했는데, 근데 사회생활에서는 그런 게 많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자, 그랬을 때 과연 내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신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온더잡 트레이닝 해가지고 OJT라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가서 같이 생활을 해본단 말이야. 어떤 일, 아주 기초적인 일이지만 이런 거 서빙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조리 같은 거. 그랬을 때 과연 결론은 뭐다? 결론은 같이 온더잡 트레이닝을 한번 해봤을 때 같이 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크게 나누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세 가지. 대단해. 세 가지가 뭐예요? 세 가지. 자, 우리가 알바생 종류 몇 가지가 있다 해서 직원의 종류 몇 가지? 대단해요. 5가지. 자, 그런데 사람을 선발하고 안 할 때 사람 평가하는 거는 크게 나누면 몇 가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자, 그건 뭐야? 자, 유진이, 그게 뭘까? 아니, 쉽게 생각해. 결론은 뭐냐면은, 자, 나는 유정이하고 유진이하고 일을 같이 하고 싶다. 오케이, 손 들어보세요. 자, 나는 유진이하고 일을 안 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럼 난 잘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 자,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막 손 들었어요. 유진이만 눈 감고 있으라고 우리 손 들으라면 손 많이 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유진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은 뭐다?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다 하면 뭐가 돼요? 오케이가 되잖아. 그러면 이 사람 면접을 봤는데, 야, 이 사람하고는 뭔가 일을 하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일하고 싶지 않다라고 느낄 수가 있잖아. 그러면 뭐예요? 노가 되겠지. 근데 잘 모르겠다는 판단이 나오잖아.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애매모호한 사람 있으면 인턴해. 인턴. 그냥 오케이 한 사람만 인턴하고 잘 모르겠다 하면 결론은 뭐다? 노라는 거. 이해가 돼요? 애매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다?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노일 가능성들이 좀 더 많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일단은 아시고, 다음 시간에 그 위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는 실시간으로 줌을 하게 되니까 그 시간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때 한 번 더 좀 더 섬세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자, 결론은 뭐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시겠죠? 조직이니까 좀 이상하다. 조폭도 아니고 그자. 조직은 어떤 의미? 같이 여러 사람이 합동으로 일을 하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필요 이상의 것들이 이제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다? 자,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다? 자, 왜 이 조직에 들어가야 될까? 뭔가 그대한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사람과 뭐 예산, 그 다음에 기구,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필요한 거죠. 자,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의 회사가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또 발전을 해야 된다. 퇴보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퇴보하면 문 닫는 거죠. 퇴보하면 그런 회사들 많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의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복잡하고 다양하다. 자, 복잡하다는 이유는 뭐 때문에 복잡하다? 기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해요, 단순 안 해요? 단순하잖아.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일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일하는 방법이나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더라. 기계는 전부 다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진이가 하는 거, 송이가 하는 거 일률적으로 다 똑같을까요? 아니잖아. 또 컨디션에 따라서 또 틀리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걸 최대한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뭐다? HRD, Human Relation Develop이란 말이에요. 개발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한 공부를 하고 있다. 자, 복잡 다양하지만은 자, 한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자, 수행 능력이 직업 능력, 자기가 하는 만드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더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자기가 가면 임무가 지워질 거예요. 각자 맡은 보직에 따라서 임무가 틀리다는 거. 여러분들이 처음 가면 어떤 임무를 맡을까? 처음부터 바로 뭐 힘든 업무, 관리하는 업무 이런 게 아니라 어떤가? 그래. 설거지나 청소 이런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또 익히는 거.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대학 졸업하고 바로 들어가서 뭐 했을까? 화장실 청소부터. 그 다음에 뭐 냉장고 청소. 그 다음에 뭐 라비 청소. 그렇게 하면서 뭘 해요? 이제 만드는 거 배우기. 음식 재료 만드는 거. 조금씩 전문화되지요. 그러면서 뭘 해요? 그러면서 이제 비용 관리하는 거. 돈 관리하는 거. 그러면서 뭘 해요? 그러면서 원재료 오더하는 거. 그러면서 또 뭘 해?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 관리. 그 다음에 또 뭘 해요? 매장에 전반적인 어느 정도 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밑에 직원들 교육시키는 거, 개발시키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전체적인 돈 관리뿐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매출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액션 플랜을 세우고 예산을 받아내고 그 돈을 사용한 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거기에서 전략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더 투자를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업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 이해가 돼요. 그런 식으로 뭐 단계 올라간단 말이야. 적성장한다는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점진적인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단계를 거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의 다원화. 자, 목표가 어떻게 돼 있다? 좀 더 다양하다는 거 아시겠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방문 오는 고객, 그 다음에 배달 가는 고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신경을 써야 되고, 자, 이러한 부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은 뭐다? 따라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자, 인성. 다른 말로 하면, 자, 따라합니다. 골든 룰.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잖아. 골든 룰이 뭐다? 유진이 뭐예요? 골든 룰. 대접받고 싶으면 상대방을 그게 아니고 대접받고 싶으면이 아니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해준다는 거, 직원 간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하는 회사에 가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디 국가 공권력에서도 다 나타난단 말이야. 나라별로 굉장히 말들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저런 인권에 문제 있는 나라 중국이라든지 지금 또 미얀마 문제 많잖아요. 그 외에 또 보이지 않는 나라들 저기 남미 쪽 아프리카 쪽 이해가 돼요? 그런 데서는 어떻게 돼?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자, 그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다?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는 회사에서 인사부라든지 이런 데다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 이해가 돼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직원의 중간 간부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막말로 뭐예요? 성희롱이라든지 아니면 인격적인 모독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왕따라든지 불합리한 사항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할까? 그런 게 안 지켜져 버리면 회사가 어떻게 돼요? 회사가 제대로 성장하지를 못한다는 거. 자, 그런 사람들이 오래 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다 떠나고 싶어 하잖아. 자, 사람이 떠나버리면 또 어떻게 해? 또 새로운 사람 뽑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나가, 안 나가? 또 나가버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아니면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 그래서 왜 이 공부를 하느냐? 왜 공부를 해요? 인력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뭐더라? 관계 속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잖아. 어떤 거더라? 커뮤니케이션, 사람 이름 불러주고 눈 마주치고 일을 시킬 때 어떻게 청유형으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회사에 갔을 때 일을 시켰을 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조용하게 잘 물어봐야 되잖아.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 범위가 얼만큼인지 모를 때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어떻게 된다? 제대로 일이 완성될 수가 있잖아. 그래야만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거.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대답 크게. 그래. 자, 노트에다 딱 기록을 해 놓으세요. 자, 서비스 같은 경우도 훈련을 통해서 오늘날의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예요? 오늘날 서비스. 자, 한번 사람 얘기해 보자. 김성현, 오늘날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 성현이가 받아본 서비스 중에 좀 좋은 서비스가 어떤 게 있나요? 기억나는 거 없어요? 자, 반장 호정군은 어떤 게 있어요? 약간 성대모사를 기분 좋게 해주는. 그래, 어떻게? 자, 예를 들자면은, 한마디로 하면 찾아가는 서비스. 고객이 앉아서, 여러분들은 업이 외식업이잖아. 그 외식업에 적정하게 고객한테 찾아갈 수 있도록. 전부 다 뭐예요? 뭐, 좀 그거 하지만, 배를 눌려야만이 막 알아봐주고 이런 게 아니라, 돌면서 매니저가 되었을 때, 음식이 많이 남았을 때는, 요 포장해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부족한 게 있다면 먼저 갖다 주면서, 요 좀 더 갖다 드릴까요? 큰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서비스 정신. 찾아가는 서비스. 이해가 돼요? 그랬을 때, 밤으로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식사를 가서 억수로 큰 서비스 바래요? 안 바래요? 안 바라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한 번 더 얘기해 줬을 때 괜찮습니다 하면 안 갖다 줘도 돼. 요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음식 낭비라든지 자기가 알맞게 먹고 다른 반찬이 또 남아 있으면 요거만 하면 되겠습니다 하면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밥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남았으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고객님 요 좀 불편하신 게 있습니까? 음식이 좀 많이 남은 것 같네요. 이랬을 때 진실을 얘기해 준다는 거지. 음식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식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음식이 맛없는 게 아니라 내가 배가 너무 불러서 요것만 먹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근데 만약에 뭔가 모르겠지 맛이 조금 그거 한 것 같은데 찝찝한 것 같은 그럴 경우에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솔직하게 깨놓게 내가 오늘 아침에 뭘 먹었을까? 순두부 먹었거든, 순두부. 근데 이 순두부가 조금 그거 한 게 아니야. 상쾌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 어젯밤에 끄든지 약간 그거 된 거 있잖아. 음식 먹었을 때 제일 그거 한 게 뭐예요? 완전히 막 가면 알아 몰라? 알지. 근데 완전히 신선해도 알잖아. 근데 이제 약간 가려고 하는 느낌 있는 거. 자, 그러면 느낌이 어때? 먹어도 크게 탈은 안 나겠지만 어린 아이나 노인들, 약한 사람들은 그게 뭐가 된다? 발병이 될 수도 있잖아.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 배가 고프니까 한 절반밖에 안 먹었다. 그럴 경우는 어떤 문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거 한 사람들 딱 살펴보면 좀 그거 하지만 많이 남기고 간 사람들 거를 주인이 살필 때 뭘 살펴? 그 사람들이 얼마큼 먹었는지를 살핀단 말이야. 다 먹고 나서는 문제가 없구나 파악을 하는데 많이 남긴 것들은 어떻게 한다? 주인이 맛을 본단 말이야. 진짜 하는 사람들은 가게 사장들은 왜 저 사람이 이걸 남겼을까라고. 근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몰라. 이해가 돼요? 자, 그렇다는 거. 아침마다 손님한테 나가기 전에 뭘 해야 돼? 한 번쯤은 맛을 봐야 돼. 진짜 괜찮은 교장 선생님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 진짜 괜찮은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해? 애들 밥 먹기 전에, 급식하기 전에 교장 선생님이 제일 먼저 먹어본다는 거야. 물론 그 급식을 뭐 해? 냉동 보관을 해. 48시간 동안은. 이해가 돼요? 그 먹기 전에 교장 선생님이 먼저 체크를 해본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먹을 밥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급식 사고 굉장히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유치원 같은데 문제 많잖아. 유효기간 지난 거, 그 다음에 양은자 또 이상한 거, 그 다음에 거의 다 몸에 안 좋은 가공식품 같은 거. 자, 그런 것들은 참 문제가 많아, 안 많아? 문제가 많잖아. 그럼 책임자 누구야? 원장, 유치원 원장이나 교장 선생님. 이해가 돼요? 그런 사람들이 먼저 확인을 해야 돼. 그랬을 때 최고 책임자가 식당에서 제일 먼저 학생들 밥 나기 전에 먼저 저한테 하나 갖다 주세요 해가지고 먹든 안 먹든 체크를 한다는 걸 알면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영양사나 급식 식단 하는 사람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청결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쓸까 안 쓸까? 쓴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딱 얘기해 주잖아. 인력 관리에서 내가 항상 경험상 얘기했던 게 뭐다? 일하기 전에 아침 시간대에 일 시작하기 전에 뭐해? 커피 타임을 한잔 한단 말이야. 커피 타임을 딱 한잔 하면서 뭘 해요? 직원들과 소통을 한단 말이야. 오늘은 날씨가 흐리니까 손님이 조금은 적을 것 같다. 그러면 매장 분위기도 조금 더 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냄새 같은 게 깔아앉고 튀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을 것 같다. 이해가 돼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음악 같은 거는 이제 조금 더 경쾌하게 한다든지. 봄철 같으면 어떻게 봄에 맞게끔 꽃을 한 번쯤 장식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목표를 이제 좀 정해주는 거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잘 적어놔라, 얘들아. 이런 게 너희들이 업장에 가서 필요한 거단 말이야. 인간관계에서. 그러면 일할 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래. 커피 한잔 하면 또 활력도 돋고.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부분들.
자, 조직이니까 서비스에 대한 인식 변화나 이런 조직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겠다. 외식에 관련된 특성에 맞춰서 인력을 뽑고 교육도 시키고 또 매일매일 뭘 한다?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들은 뭐다? 골든 룰. 여러분들이 갔을 때는 약자지만은 여러분들이 올라갔을 때는 그 골든 룰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은 요 부분 반드시 인지할 수 있도록 잠시 쉬었다 할게요. 네.